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윤석열 네. 대통령 선장의 모습, 이건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뭐 리더십 발휘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자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어떤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박 기자도 잘 아시다시피 네.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 자기가 직접 네, 비상민생 경제회의 두 비상경 번째 회의가 두 있었어요. 번째 회의를 갖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시내 나와가지고 서울에 네. 올라와서 지금 직접 주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민금융센터인가요? 서민금융센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아까 그 보여준 제 도표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정부가 내놓은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현황을 보여주고 현황을 네. 대책을 내놓은 거군요. 네, 그나마 현황을 그나마 정리를 해서 네. 기자들한테 오늘 정리해서 나눈 자료 중에 하나였고요. 내놓은 그 발표 내용도 없습니다. 별로 크게. 그래요? 오늘 뭐 보도가 뭐 이것저것 뭐 되던데요. 아침에 뭐 비상 민생 경제 점검 회의 해가지고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네. 너무 뒷북인 거죠. 이미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저기 용산에서 한번 했고 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이미 뭐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놓고 이제 뒤늦게 너무 거기서 국민들한테 비판이 거세지니 네. 그럼 챙겨보겠다. 아하. 그래가지고 해놓은 게 첫 번째 이제 뭐 자기가 직접 주재해서 듣고 네. 뭐 서민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시 내용만 한두 줄짜리 언급해서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금리 급등기에 취약한 사람들한테 뭐 그에 걸맞는 금융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미 지금 정권 출범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고 정권 네. 출범할 때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 또 그거예요. 네. 아까 말씀 그런 대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안심 전환 대출을 갖다가 좀 변동금리돼 있는 거 아까 그걸 어. 고정금리를 바꿔주겠다. 예. 그다음에 뭐 새 출발 기금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빚을 조금 새로운 어떤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주거나 맞추거나 해주고 그다음에 또 10월달 이후 아까 9월달 10월달 막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이 빚 예. 네, 아까 막 상환 1년 내지는 막 그 돌아야 되는 것들 10월 이후에 은행에서 급격하게 네. 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어떤가요? 좀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 아까 제가 잠깐 들어올 때 보면 네.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원론적인 대책 아니냐. 너무 뭐 지난번 대책에서도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부 뭐 곡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좀 줄여가지고 뭐 관세를 갖다가 영으로 네. 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도 발표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데 오늘도 네. 그냥 변동금리 고정금리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은행들이 빚 독촉을 네. 세게 하지 않고 좀 봐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소호흡기 좀 되고 있는 거 좀 더 연장해주고 좀 더 지켜봐줄게. 대신에 금리는 어허. 올라갈 수밖에 없어. 뭐 대신 빚은 갚아야 돼. 빚을 탐감해주는 게 빚은 갚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원론적이 너무 그냥 단편적인 그냥 보여주기식 이렇게 챙기고 있다, 회의하고 있다, 그런 이런 생각밖에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거 있어요. 뭐 박 기자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금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네. 첫 번째 1번이 기획재정부였어요. 맞아요. 그랬죠. 네. 지금 정권 출범은 지금 두 달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도 정말 이게 맞는지도 늦었다? 늦었죠, 솔직히. 지난번 문재인 정부야 뭐 워낙에 그 갑작스럽게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네. 정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한 두 달, 석 달 만에 다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인수위 포함하면 지금 언제입니까?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3, 4, 5, 6 지금 4개월 이상 지금 훨씬 넘어간 상황에서 네. 이제 업무 보고를 시작하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도 되게 웃깁니다. 정말 그
그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대1로 네. 압박식, 면접식 예.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해요. 독대. 혹시 그 사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1로 압박식. 압박식 뭔가요? 면접도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음. 소모적인 형식과 예.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 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 보고 형식으로 진행했다. 아니 이 형식이 어떤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독대 형식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전례가 없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뭐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우리 네.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그런 행사 보여주기식 정부의 업무 보고 형식 그런 허례식이 거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실용적으로 하겠다.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당사자 직접 만나가지고 1대1로 앉아가지고 독대 형식으로 네. 그 또 설명할 때는 압박 형식으로 아하. 대통령이 압박 형식 가지고 딱 그 장관 그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그 뭐 경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장관 대통령이 보고하고 네. 옆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옆에 이제 경제비서관 정제수석 경제비서관 그다음에 대변인 이 정도만 네.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부 부처에 1년에 한 번 하는 첫 번째 부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첫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그렇죠. 아니 이분들 예. 전부 다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최소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엇 이거는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 그림만 이렇게 나온 거고 오늘 이거는 그 기재부 장관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진짜. 네, 지금 1대1로 지금 1대1로. 그림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1년에 정말 중요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저렇게 1대1로 독대로 앉아가지고 무슨 과외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뿐만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첫 보고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그 부처의 장관뿐만이 아니라 차관 그다음에 그걸 장관이 모든 내용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옆에 실무자들 국장급이나 실장급들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직접 과장까지 불러가지고 직접 그 실무자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했잖아요. 토론을. 예. 네. 그러면 그 부처 장관, 실무자, 실무급의 국장급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뭐 교수진 네. 그다음에 그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그리고 기자들도 들어가서 풀기자 들어가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네. 장관의 발언, 아하. 그다음에 뭐 어떤 민간 외교 뭐 교수진이 됐든 아니면 뭐 기업인이 됐든 그런 네. 모두 발언도 같이 그리고 초반에만 좀 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모두 발언을 어떤 공개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비공개로 가고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 또 기자들한테 언론에 공개해서 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부처 업무 보고고 중요하죠. 근데 아니 무슨 윤석열 정부의 업무 보고는 그냥 독대 형식으로 자기가 받고 압박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네.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아니 누가 누구를 압박해서 업무 보고를 받느냐. 예. 대통령이 과연 알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대통령의 그 사안에 대해서 사안을 꿰뚫고 읽고 그렇죠. 꿰뚫고 알고 제대로 알고 예, 예. 이 장관이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워딩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기자들한테나 풀기자들한테 오픈했을 경우에 음. 자신의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미천이 아. 드러날까봐 예. 미천이 드러날까봐 포장은 압박식 면접 형식이었던 독대 보고를 하겠다 받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뭐
그 과거 같은 어떤 그런 소모적인 형식의 어떤 그런 게 뭐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정말은 제대로 진짜는 음. 정말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충 정말 둘이 그냥 보고하고 끝내버리면 네. 그리고 그때 나온 지금 그 대통령실에 나온 자료도 되게 허술해요. 그냥 그 업무 보고 자료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사항 몇 줄 그게 예. 끝이에요. 둘이 무슨 대화가 오갔으며 최소한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갔으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디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돼갖고 네. 나왔는지를 아. 내용이 없습니다. 없군요. 그러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업무 보고 특히 이제 기재부 업무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답답하다 이거고